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먼저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전체의 빚이 증가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이해와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빚을 권장하는 시스템, 빚을 권장하는 자본주의, 이거 옳은 것인가? 아니, 자본주의가 빚의 증가를 계속 요구하는 사회라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빚을 권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아끼고 저축해야 잘 사는 거잖아. 이 문제가 있는 시스템인데. 나라도 나서서 문제점을 이거 지적해야 되나? 고민이네. 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절대 이런 주제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투자자 입장에서 듣고 계실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옳고 그름의 가치 부여는 투자자가 돈 버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돈이 잘 돌 건지, 즉 돈 흐름의 확장과 수축 국면 사이클을 이해해서 투자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외 주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혹시나 해서 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본주의 국가의 빚이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는지, 정말 빚이 계속 이렇게 늘어왔는지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부터 볼까요? 네, 미국의 국가, 정부 부채 그 총액이 어떻게 증가가 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1965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부채가 증가되어 왔죠. 부채 한도는 지난 30년, 30년 좀 넘었죠. 30년 넘게 40여 차례에 걸쳐 증액을 거듭해 왔습니다. 1965년 맨 밑에 있는 그 숫자가 2000000 이게 단위가 이제 100만 달러다 보니까 이게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 2천억 달러로 볼까요? 2천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4조 달러를 돌파했죠. 그리고 2012년 말에는 16조 4천억 달러에 도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시점에 부채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계속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이 차트로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미국의 가계부채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도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에 13.8조 달러, 거의 미국의 GDP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2년에는 이보다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도 그 전체적인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03년부터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65조였던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2011년에 422조, 근 10년이 10년이 채 안 됐죠? 안 된 그 기간 동안 그 2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난 것을 자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입니다. 뭐 가계부채 얘기는 요즘에 계속 이슈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1980년부터 계속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900조 정도 나오는데 2012년 말에는 뭐 1000조가 넘어섰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꾸준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서 보셨듯이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빚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 하에 어느 국가를 보아도 사회 전체의 부채, 즉 빚의 꾸준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을 계속 지면 좋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빚이 증가하면, 빚이 계속 늘어나면 돈이 잘 돌고 그 돈은 어딘가에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불러오겠죠. 그러면 금값의 가치 상승부터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예, 가운데 금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1944년 금 1온스는 35달러였습니다. 금 1온스가 약 7.6돈입니다. 따라서 35달러를 7.6으로 나누면 한 돈에 약 4.6달러 정도가 되죠. 원화로 하면 한 5,000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1944년 금 한 돈은 5,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 금 1온스는 얼마일까요? 매일 변동은 하지만 한 1,70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돈으로 계산하면 223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한 24만원 전후가 되겠네요. 예, 5,000원이 24만원 정도가 된 거죠. 따라서 70년이 채 안 된 사이에 금값은 약 50배가 뛰었습니다. 이거는 사회 전체의 빚의 증가와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의 흐름입니다. 19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약 50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오죠. 물론 현재는 서프라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집값 하락이 2008년부터 지속되곤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뭐 계속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또한 뭐 빚의 증가, 돈의 공급, 그리고 자산 가치의 상승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
시장에서 돈이 잘 돌려면 빚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그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이 빚의 증가는 돈이 시장에 많이 공급된다는 의미이다. 시장에 돈이 많이 공급되면 집값이나 금값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리고 상승을 계속 해 왔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두 번째 강의까지의 그 요약 내용은 이 세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행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행이 돈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줄까요? 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사전에 알고 있지 않는 한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